제가 듣기로는 유엔 여성기구에서 취약계층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마스크를 제작하는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 다른 나라에도 지부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취약계층 여성들의 인권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그 기관과 협업을 해서 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기존의 재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마스크 제작 지원을 했어요. 천 마스크 제작 지원을요. 그래서 이것들이 3만 개, 마스크를 3만 개 정도 제작을 해서 그 취약계층 여성들 가정과 그 지역에 배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의 그 효과는 첫 번째로는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 취약계층 여성들이 마스크 제작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정부가 하는 조치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지역사회에 특히 취약계층에 잘 지원한 예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보내주신 사진 중에 되게 그 재밌는 사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로봇 사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여기 보시는 그 로보트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서 키오스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로보트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모형의 로보트인데, 이번에 그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그 루안다 정부가 UNDP와 함께 지원을 받아서 이 로보트 5대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보트의 역할은, 의료진들의 코로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로봇들이 그 환자들의 체온을 측정한다든지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하는 것을 쓰일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5대라고 하면 보건의료 인력이나 확진자 수 대비 치료하는데 큰 영향을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결될지는 잘 모르겠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뉴노멀의 언택트 사회 막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의 그런 약간 초기 단계, 초기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루안다 상황을 보면 이동 조치가 옛날에는 좀 엄격하게 하다가 지금은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한데 제가 궁금한 건 지역 주민들 일상생활이 큰 변화가 있는지 혹시 그런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계속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학생들은 학교를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인 건지 좀 약간 일상적인 모습을 좀 궁금한데요, 피엘님. 네, 일단 우선 이동 제한 때에는 집에 주로 지내야 되고 밖에 이동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전에 저희 브리핑 때 말씀드렸지만 이동 제한 때는 은행이나 식료품 그런 필수 그런 활동들만 할 수 있었는데 일도 할 수 없었고요, 심지어.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가장 큰 어려움들은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들이 아마 컸을 것 같아요. 특별히 또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지금 뭐 2달여 가까이 이렇게 일을 못하게 되면은 가정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듣기로는 여기 르완다에는 보통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바이 있죠. 여기서는 모토라고 하는데 오토바이들을 많이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정말 많이 있고 모토 기사들도 많이 계신데
그 모토를 최근에 팔려고 내놓은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6월 1일경에는 모토 사용도 재개된다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 이제 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일하러 갈 수 있게 되었고, 아무래도 또 이제 수입도 조금씩 생기면서, 네, 조금씩 안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네, 모습들이 보입니다. 역력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나마스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학교가 3월부터 휴교가 됐어요. 그래서 초, 중, 고, 대학교 모든 학교가 어, 수업을 안 하게 됐고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정부 발표에 의하면 9월까지 휴교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9월이면은 3월부터 9월까지 거의 6개월을 학교 수업을 학교를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반에는 1, 2주는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들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동네 이웃에 있는 친구들, 그 초등학생, 중학생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좋았대. 근데 이제는 2달 넘게 되고 9월에 이제 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 너무 가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고 집에 있는 것도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9월까지 휴교가 되면서 여기 학제가 2월부터 학교가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근데 9월에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일단 6개월 정도가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지금 유급하게 될 아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뭐 어려움들도 있고요. 또 지금 학교를 가지 않게 되면서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여기 크게 나누면 국제학교, 사립학교, 공립학교 이렇게 시스템이 3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사실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뭐 많이 추측하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외국인들과 이쪽에서 좀 경제적으로 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화상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들었어요. 그래서 화상 교육을 하고 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에게 그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발송하고 있고요. 또, 뭐, 교육 방송이 뭐, 한 번씩 이렇게 방영이 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뭐 한국에서도 막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화상 교육이나 그런 원격 그 교육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효과성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부유층들은 사실 지금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어도 제가 듣기로는 그런 과외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킨다고 들었거든요. 이 르완다에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교육 분야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휴교를 하면서 영향을 받는 계층들은 아무래도 그런 공부를 교육을 받기 힘든 중간 계층이나 아니면은 취약 계층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어, 영향을 많이 받고 교육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สบายดี 제가 보기에도 코로나가 하나의 재난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재난의 특성상 정말 취약계층들한테 피해가 더 큰 거잖아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실은 교육적인 분에서만 봐도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을 못하는 많은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에 대신에 이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외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온라인 교육 받을 수 있는 디바이스를 다 갖고 있는 부유층들은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교육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먹고 살 것도 걱정해야 네. 되니까. 여기는 이제 국가고시를 치거든요. 이제
학교 졸업할 때쯤에 국가고시를 치고 이것들이 되게 중요해. 우리나라 수능처럼 있는데 6개월을 쉬다 보니까 유급을 하게 되면 국가고시를 못 치고 또 만약에 학년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이렇게 그 국가고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시켜서 이제 정부의 경고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의가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나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근데 이렇게 학교에 못 가게 되고 유급이 되게 되고 하다 보니 그런 우리도 한 번씩 보는 그런 꼼수들이 사회적인 그런 꼼수들이 그런 뒷, 뒷 어떤 그런 경로들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 원래 있었던 그런 사회적 격차들이 또 뭐 빈부격차라든지 더 많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짧은 시간 안에 얘기하지만 막 다룰 수 있는 여러 정말 이슈들이 많은 것 같고 정말 이 코로나는 그냥 보건뿐만이 아니라 교육, 뭐 경제, 농업, 뭐 우리가 국제개발에서 하고 있는 분야들만이 아니라 정말 거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피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이 보내주신 사진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기사는 며칠 전에 그 루안다에 있는 그 신문지상에 있는 헤드라인으로 썼던 기사인데요. 어,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여기에 이제 헤드라인 기사는 전문가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뭐 이런 헤드라인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아하니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 치면 CDC 같은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그런 의사가 우리는 대응을 그래도 잘 하고 있고 지금 확진자 수 추이를 보고 했을 때에 우리는 잘 선방하고 있다. 이런 네, 기사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기사나 미디어들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기사들을 많이 내고는 있기는 한데요. 이제 이 르완다의 국가적인 분위기는 좀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사람들한테 내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제가 현지에 있는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돼.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아름다운 얘기들만 하는 것들은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뭐 모든 데이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확진자 수나 그런 매일매일 공유되는 안내되는 그런 정보들과 주변 상황들과 그리고 많은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듣는 내용들을 보면요. 좀 정말 안정되어 가고 있다. 물론 뭐 종식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사실 안심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어,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 나라에서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코로나 대응이 안정되고 있고 우리는 잘 해낼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싶어하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피엘님, 저희 마지막 네, 질문 드리고 이제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은 네. 나에게 루안다는 르완다랑 저한테는 아프리카의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르완다에 가장 처음 온 데가 2011년이었거든요.
때 4월 그 제노사이드 애도 기간 때 왔었었는데 그 이후로 아마 1년에 한두 번쯤 온 것 같아요. 매년.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네, 갬성 터지네요, 첫사랑.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집할 거니까. 네, 그래서 매년 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처음 보는 느낌이 국가가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인상들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길가에 가면 호랑이들이 있을 것 같고, 왜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길에 가면 항상 아이들이 맨발로 다닐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루안다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네, 정리가 잘 된 그런 거버넌스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정말 많은 슬픈 역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회복해 나가고, 이 작은 나라가 그래도 개발 의지를 가지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다 싶어요. 그래서, 매년 루안다 올 때마다 이런 발전 모습들을 봤을 때 놀라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되고 변화하게 될지, 네, 발전이 뭐 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기대되고 또 다른 나라에도 다 그렇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 정말 미소가 아름답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한테는 루안다는 첫사랑이고 네,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싶은 그런 네, 나라입니다. 네, 멀리 루안다에서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첫사랑 루안다에서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가시고 코비드19 꼭 극복하셔가지고 루안다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루안다든 한국에서든 또 뵐게요. 건강하게 잘 계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